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보수 언론 채널A가 유착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 여당 인사를 공격하려 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두고 격렬하게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이 어제 8일 오후였죠. 윤 총장에게 오늘 그러니까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의 직접 지휘, 즉 대검이나 고검을 제외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의 단독 수사를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 감찰권을 발동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었죠. 이거 사실상 명령 불복할 거면 총장 나가라는 뜻으로 읽혔는데요. 여기에 대해 일단은 윤 총장 측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서 어떤 대답을 내놨죠?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이미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 수사지휘권은 소멸됐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지휘권은 소멸됐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왔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윤 총장의 답변입니다. 특히 대검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 즉 형성적 처분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총장이 밝힌 독립적인 특수수사본부 구성 건의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 중에서 그 형성적 처분이란 게 정확히 뭐죠? 형성적 처분이란 말은 오늘 대검 측에서 내놓은 답변에 명시가 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서 형성적 처분이란 권리나 권력 능력 따위를 설정 변경하는 행위, 그것이 법률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특히 행정관청이 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공법인의 설립, 이런 것들을 형석권자가 형성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법원의 이혼 판결을 예로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서 혼인관계는 소멸됩니다. 이혼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부가 별도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윤 총장이 형성적 처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장관 수사지휘대로 따르고 있는데 왜 자꾸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신경전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장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고 하면서 결국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 뺐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인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마치 지금 상황이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 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지휘권자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배제를 당한 사건과 같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결국 또 정권에 의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뉘앙스를 띠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법무부도 그대로 응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날 대검 입장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위법하다, 이 내용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수사팀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수사지휘권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게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됐는데 윤 총장이 나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유명한 발언이 여기서 나왔죠. 정부에서 찍혀서 4년간 유랑 생활을 하다가 오늘날 윤 총장이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 개입, 위법 지시 논란에 휩싸였던 조 지검장은 나를 감찰하라고 대검의 요청에 감찰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윤 총장을 징계했지만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으로 결론 내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결국 대검의 감찰 결과 발표 당일 사퇴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장관이 총장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항변을 오히려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식으로 맞받아친 거네요.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추 장관 직접 지휘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팀에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오늘 대검 반응으로 보면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이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공정성 논란은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수사지휘 전권을 갖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 장관 또는 법무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날 텐데 다만 법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를 두고도 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검찰개혁 과정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이거 의미 좀 해석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지휘했으면 바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처리를 빙빙 돌렸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은 최근에 나왔고 그러는 사이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에서 권언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변질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검찰개혁은 간 곳 없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알력 다툼으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퇴하라는 추미애, 버틴다는 윤석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다음 주 15일이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잘 모르실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철 법조데스크와의 보이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